안녕하세요. 홍선생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구독, 좋아요 복채라 누르세요.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채가 다시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방 안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수많은 아내분들, 여성분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내의 영혼을 갉아먹는 남자의 관상, 그 뿌리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생전에 길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고생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처방전을 아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고 호인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주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하죠. 관상학적으로 이런 남자의 기운을 고독과 강성이 뒤엉켜 외부로 발산하고 내부로는 압박하는 성질을 띱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내 귀한 자식들만큼은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게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해상법에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상, 즉 극처지상이라고 해서 제가 극처지상의 얼굴을 한번 두 분을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최대한 그런 상을 그려봤습니다. 건봉비라고 해서 칼날 같은 코, 이렇게 칼날같이 화살코처럼 쏘아붙이는 얇고 길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앞을 쏘아붙이는 듯한 콧등에 살집이 전혀 없고 뼈가 날카롭게 서 있으면서 마치 칼날을 세우는 듯한 모양인 거죠. 이런 코는 성격이 냉혹하고 지극히 이기적이면서 이런 상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특히 아내의 헌신을 권리로 여기며 고마움을 모르는 전형적인 독불장군의 상인 겁니다. 눈을 봤을 때 삼배간이라고 해서 눈 동자가 보이면서 살기가 서린 눈으로 눈동자 위나 아래 혹은 사방으로 흰자가 과하게 드러나는 그런 눈입니다. 이런 눈은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배욕이 아주 강하고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화풀이 대상이나 감정 쓰레기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한번 폭발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기운을 뿜어내는 그런 관상인 거죠. 입을 봤을 때 이 이렇게 범령을 내려와서 안으로 가두는 상으로 팔자주름이 안으로 들어가 입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굽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뱀이 입으로 들어가는 상이라 하여서 말년이 고독한 것을 뜻입니다. 입이 거칠고 가시가 돋은 듯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관상인 거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아내의 눈물이 숨겨져 있는 소크라테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지만 남편으로서는 낙점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툭 튀어나온 눈을 도란과 그 들창코를 가졌는데요. 이는 현실의 책임보다는 이상과 자기 철학에 몰두하는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거리에서 포름만 즐겼던 그의 무책임함이 아내 크산티페를 악철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가두어서 사실 그녀의 분노는 남편의 관상이 보여주는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역사적 광기로 파블로 피카소의 눈빛은 매우 강렬하고 뚫어진 듯한 안광을 가졌습니다. 이는 천재성을 상징이기도 하지만 관상학적으로는 살기가 서린 눈이죠.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예술의 제휴로 쓰고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은 그의 강한 기운과 배우자의 길을 완전히 억눌리는 그런 눈빛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선비 중에 이렇게 이기적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 속 또 기록을 보면 학문은 높은데 아내가 굶주리는 것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들만 부리면서 이렇게 하녀 취급을 해가면서
선비들이 예전에 많았죠. 이들은 대체적으로 귀가 얇고 볼에 살이 없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주변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는 폐쇄적인 관상인 겁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와서 보면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렸듯이 관상은 마음에 지도면서 그 마음의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아내들을 힘들게 하는 남자의 관상 뒤에는 어린 시절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남자는 어린 시절에 생존을 위해 도끼를 품고 자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는 법도 모르는 거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도 사주와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이 일주가 나고 월주가 내 조상이나 부모잖아요. 내 DNA. 근데 이 월주가 내 부모 자리가 사회적 뿌리면서 핵심이면서 가정 환경 그리고 물려받는 내 성향이거든요. 월주에 내 부모가 평강격으로 되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강해서 내 정신을 지배했던 부분과 그 부모의 덕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내 기본 기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에서도 이 월주 부모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씨를 보면 어떤 글씨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환경이나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겠구나, 어떤 DNA와 어떻게 배우고 살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상을 또 보면 여러 가지 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성이 강한 월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즉 평관격인 분들은 부모에게 강한 압박과 경쟁이나 또 통제, 규율 등으로 자칫 강한 짓누름으로 폭발을 할 때가 많은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평관격이 좋은 점은 추진력이나 결단력 그리고 군인 경찰 등으로 직업을 삼아서 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남자분들 중에 보면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밖에서는 잘 못하는데 꼭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분들을, 와이프분들을 이렇게 잡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고 막 쏟아내는 거죠. 제일 편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위는 결국 본인 자식들한테 본인도 모르게 풀게 되는 거죠. 대대로 관계가 망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주에서 이런 평강격의 이런 칠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또 예민하고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또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으니까 또 이런 영향이 시부모에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시댁에 잘하는 아내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시부모님도 챙기고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막대하면서 본인을 믿고 결혼한 와이프가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함으로 해서 알게 된 사이잖아요. 이 시댁이. 지금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또 술 먹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퍼붓는 성향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상처가 많다 보니까 본인도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혼 상대로 남자를 볼 때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모님을 보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이 두 분이 사이가 좋았는지 아버님이 어머님을 많이 아껴주시는지 그런 걸 보면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아들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눈이 잘생기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온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지 그런 사람은 피해야겠죠. 그 집안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더 보고 그러면 대충 그 집안이 또 보이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또 보이는 거죠.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면서 차가워지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습관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랫사람이나 그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음식을 거칠게 먹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아내에게도 그 성질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견디고 계신 분들을 위한 헌실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기분이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데에서 이렇게 마음을 쏟지 마세요. 마음의 주권을 되찾아 오셔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리석은 게
아내를 항상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까이 두게 하는 방법이 아주 상식적인 건데도 자꾸 아내를 멀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인당을 펴서 이 미간을 펴서 미간을 자꾸 이렇게 찌푸리면은 복도, 들어오던 복도 나가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복을 받아먹는 통로인데 여기를 찡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막아지고 주름이 지고 금이 쫙 가면서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나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을 많이 아껴야겠죠. 그냥 상대를 해주지 마세요. 또 말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남편의 폭언이나 독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건 저 사람의 상처가 뱉은 오물일 뿐이다. 저래봤자 자기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런 마음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아내분들도 살죠. 해피 필 반은 풀고 피하면 반드시 행운이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피신시키고 또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개운법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화풀이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원가족 부모님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딸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본인의 딸들이 있다면 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이프가. 그러면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TV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옆집 와이프 승보고 누구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그냥 똑같이 말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 집 애편녀는 왜 그랬대? 아니 당신 말이 맞지. 이렇게 해주면 따뜻한 밥이 오고 진수성찬이 오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데 본인 불행을 본인 스스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본인을 고귀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운명이지만 불쌍한 인생인 거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씨앗을 계속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항상 복 많이 행복한 하루 받으세요.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